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쌀에 이어 원예 농산물도 기업 납품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지역 농민들이 재배한 원예 농산물 16개 품목이 하림 계열사인 HS푸드에 납품됩니다. 농식품 모델을 내세운 익산형 상생 일자리의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주목됩니다. 익산 부송 4지구 택지 개발이 12년 만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인허가와 토지 보상 등 절차를 마치고 지작물 철거 등 사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부송 택지 개발이 마무리되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해 총 1671세대가 공급됩니다. 지난 18일 군산 신역세권의 한 아파트에서 진행된 청약이 청약 희망자가 몰려 난장판이 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날 미분양된 60세대에 대한 청약에 전국에 1,500여 명이 몰리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같은 사태는 전국의 투기꾼이 몰리는 바람에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의 쌀에 이어 원예 농산물도 기업 납품에 물꼬를 열었습니다. 지역 농민들이 재배한 원예 농산물 16개 품목이 하림 계열사인 HS푸드에 납품되는데요. 농식품 모델을 내세운 익산형 상생 일자리의 첫 번째 협력 사업이어서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지역 원예 농산물이 기업에 납품됩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와 HS푸드, 농산물 출하회 등은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원재료 공급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림 계열사인 HS푸드는 즉석밥과 영유아식을 만드는 업체로 아욱과 고추, 버섯, 대파 등 익산에서 재배되는 원예 농산물 16개 품목을 납품받게 됩니다. 초기 물량은 280톤 규모지만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제조 공장이 추가로 들어서면 납품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더 큰 규모의 제조 시설을 만들게 되면은 거기서도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원예 농산물 기업 납품은 농식품 모델인 익산형 상생 일자리의 첫 협력 사업입니다. 익산형 상생 일자리의 핵심 분야 중 하나는 지역 농업과 기업의 상생 체계 구축. 하림그룹은 지역 농산물 소비를 늘리게 되고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HS푸드 원예 농산물 납품에는 청년 농업인을 비롯해 웅포와 망성 등 20여 명의 농민이 농산물 출하회를 만들어 참여했습니다. 땀 흘려 재배한 농산물에 팔로 걱정 없는 도시는 익산시라는 이미지를 귀농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심어주어 익산시는 지난 1월 익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협력 사업인 원예 농산물 기업 납품을 시작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상생 사업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번 협약은 익산형 일자리의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농업과 식품기업 간 지역 원재료 공급 모델을 구축해서 동방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산쌀은 전체 재배 물량의 21%인 2만 4천 톤이 식품기업에 납품되면서 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 익산형 상생 일자리를 통한 원예 농산물 기업 납품까지 현실화되면서 생산 농가와 지역 입주 기업 간의 공생체계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전북도가 새만금에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공모 신청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미래형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 종합시험센터 부지 공모에 나서 오는 8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시험부지로 새만금지구가 최적지라고 판단해 유치 전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에는 2032년까지 6,300억 원이 투입돼 12km의 시험선과 관제센터, 차량기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새만금 해양레저 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우선 협상자로 글로벌 블루피아랜드 연합체가 선정됐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개발계획과 재원 조달, 사업성 분석 등 재무, 운영 계획을 평가해 우선 협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글로벌 블루피아랜드 연합체는 히림 종합건축사 사무소를 대표사로 두고 BNK 투자증권과 동원건설산업 등 6개사로 구성됐습니다.
이 연합체는 해양골프장과 관광 레저시설, 주거 숙박시설, 국제골프학교 조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익산 마동을 비롯한 지역의 도심 하수관로가 정비됩니다. 익산시 상하수도 사업단은 오는 2025년까지 마동과 주현동, 동산동 등의 분류식 배수 설비 설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128억 원이 투입됩니다. 분류식 배수 설비는 하수와 빗물을 분리 처리하는 것으로 생활 오수를 별도의 전용 오수관을 통해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설입니다. 부송 4지구 택지 개발이 12년 만에 첫 삽을 듭니다. 그동안 개발 계획이 변경되고 토지 보상 문제로 지지부진했는데요. 전북개발공사는 오는 2024년까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해 총 1,671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택지 개발이 추진된 익산 부송 4지구. 총 면적 29만 제곱미터의 부지 개발이 이번 달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부송 4지구 개발 사업자인 전북개발공사는 지난달 27일 익산시로부터 환지 계획 인가를 얻었습니다. 이로써 그간 답보 상태였던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지작물 철거와 문화재 조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부송 4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인근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오는 2024년 준공되면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배후주거단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부송 4지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중단과 추진이 반복돼 왔습니다. 지난 2017년 추진 당시에는 도시계획 심의에 부결돼 수정안을 제출하기까지 2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업 시행사로 전북개발공사가 선정되자 이번에는 토지 소유자와 환지 절차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난항이 이어졌습니다. 사업이 시작됐어도 아직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환지 절차와 별도로 지작물 매입 절차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지작물 매입이 완료된 구역부터 순차적으로 철거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70% 이상은 됐다고 봐야 되고요. 바깥쪽에 이제 상가 건물 중에 좀 일부 안 된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사업 추진 12년 만에 첫 삽을 뜨기 시작한 부송 4지구 택지 개발 사업. 계획대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북도당 위원장에 한병도, 윤준병, 이원택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재선 의원을 추대하자는 목소리와 함께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과 이원택 의원은 전북도당 내에서도 의원 간의 경쟁을 통한 혁신을 강조하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7월 말이나 8월 초 사이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제9대 익산시 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가 내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회는 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2명의 당선인을 대상으로 내일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최종호, 김충영, 박철원 당선인 등 3명이 경합했지만 김충영 당선인이 오늘 의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편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당선인 10명의 투표로 결정된 시의장 후보는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243회 임시회에서 전체 의원 선거를 거쳐 확정됩니다. 제9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에는 한동현 당선인이 추대됐습니다. 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전반기 부의장에 한동현 당선인이 추대됐습니다. 한 당선인은 지난 6일 지방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했으며 익산시의회 예결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익산시가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시는 이번 달부터 140가구에 대해 호당 500만 원 이내 주택 개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붕과 단열재, 도배, 장판 등의 보수가 진행됩니다. 익산시는 공사 자재를 지역에서 구입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18일 군산 신역세권의 한 아파트 청약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미분양된 60세대 1,500여 명이 몰리면서 청약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지역과 상관없이 모집하다 보니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면서 전국의 투기꾼이 몰린 탓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내흥동 신역세권에 들어서는 한 아파트 청약 현장. 아파트 측과 청약 대기자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입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잇따른 항의가 이어지며 고성이 오갑니다. 청약 대기자들이 추첨함으로 몰려들자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지난 18일 분양을 받기 위해 1,500여 명이 몰렸지만 계약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날 소동은 아파트 측이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현장 접수로 이루어진 게 발단이 됐습니다. 신역세권의 870여 세대를 분양하는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1차 계약을 끝내고 미분양된 세대를 대상으로 지난달 두 번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한정하다 보니 60여 세대의 물량이 남은 상황. 다시 세 번째 계약을 진행했지만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19세 이상이면 지역에 상관없이 받다 보니 전국에서 몰린 겁니다. 줄 서 있는데 아줌마들이 조용히 말을 걸어요. 그래서 그걸 떴다방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떴다방이 많이 와서 피 300에서 500 주고 번호표 살 생각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런 데다 대기자들은 오락가락한 아파트 측의 방침으로 무더위에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10시쯤까지만 해도 모델하우스 직원이 선착순 아니니까 10시 반까지만 줄 서면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10시 반쯤에 10시 35분까지만 입장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바꾸고, 그리고 아침부터 줄 서 계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을 돌려보냈어요. 선착순 아니니까 이따가 오시라고.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화가 나서 질서가 그때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제불능 상황이 벌어지자 아파트 측은 8명만 계약을 하고 현장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아파트 측은 줄서기를 할 경우 투기꾼이 악용할 수 있고 전매 제한으로 투기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게 이 같은 사태를 불러온 것 같다며 온라인 접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행으로 끝난 신역세권 청약 현장. 전국에서 몰린 투기꾼과 오락가락한 방침이 뒤엉켜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538명입니다. 감염 경로별로는 국내 발생 3,442명, 해외 유입 96명으로 올해 1월 11일 이후 160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10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24,4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4명, 익산 21명, 군산 12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8일 기준 0.79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군산 해상에서 조업하던 베트남 국적의 선원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만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오늘 새벽 12시 27분쯤 12파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A 어선 선원 한 명이 양만기에 몸이 끼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경은 어선 선장과 동료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실종된 중국인 선원을 찾기 위한 집중수색이 종료됐습니다. 오늘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어제 중국인 선원 23살 A씨에 대한 집중수색을 마치고 경비 병행 수색으로 전환했습니다. 해경은 해양 선박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 30분쯤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도중 실종됐습니다. 익산의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해 학부모들이 교육지원청에 불안을 호소하는 등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 민원 게시판에는 최근 5일 사이 A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폭력 성향을 보이고 있는 한 학생이 동급생들을 괴롭히고 교사에게는 욕설을 하는가 하면 교실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현직 도의원이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이 코드 인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용근 도의원은 20일 성명을 내고 특정 지역 출신이 도지사 인수위를 장악한 것은 결국 코드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의 측근 인사를 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 역시 이런 분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도지사 인수위에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과 김현숙 전 새만금개발청장 등 김 당선인과 같은 군산 출신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전매 제한 규정을 어기고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한 전주 지역 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벌금 2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분양권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9년 5월 9일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숲 가꾸기 사업에 308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는 지난해 투입 예산보다 17%가 늘어난 것으로 대상 면적은 14,550헥타르입니다. 전라북도는 탄소 흡수 능력과 환경 적응력이 우수한 산림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군산에서 수도관 파손으로 2천여 가구가 12시간이 넘도록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쯤 인피면 인피파출소 앞 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2,115가구의 수도 공급이 중단됐으며 12시간이 지난 오후 6시 30분쯤 정상 공급됐습니다. 군산시는 누수 직후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동시에 단수 지역에 급수차와 생수를 지원했습니다. 익산 문화관광재단이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해 시민 힐링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익산 문화관광재단이 진행하는 이번 콘서트는 오늘 23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며 월남전 참전자회를 비롯해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6.25 참전 유공자회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을 초청합니다. 이번 시민 힐링 콘서트는 위로가 필요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새만금 잡 콘서트가 오는 23일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내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의 채용 설명회와 NCS 특별 강연, 일자리 매칭데이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과 코레일 등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채용 정보를 제공하며 군산 산업단지 내 주요 기업들과 구직자를 매칭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사전 예약과 접수는 새만금 잡 콘서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스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7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맘껏광장 놀이활동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상경기업인 대윤산업이 고향인 군산 나운 2동에 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로 무덥겠습니다.
군산은 19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